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부터 전국 곳곳의 자연환경 문제를 다룬 YTN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역사상 최초 무관중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번지면서 풍선 휴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늘어난 이동량의 전파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짧고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방역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해수 시청자평가원, 김은정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평가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의 어떤 보도를 살펴주셨을까요? 우리나라가 장마철에 진입하면서 YTN에서도 관련 보도가 많았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취재한 보도들을 눈여겨보았는데요. 이상기후, 환경 문제는 더 이상 과학이나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 재난과 직결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책의 소식 가운데서도 반드시 짚고 또 다루어야 할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YTN의 환경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기후와 자연환경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닌데요. 이번 주 리뷰 Y 시간에서는 YTN이 다룬 자연환경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마를 끝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만 돌발적인 국지성 호우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 또한 잘 작동돼야 할 텐데요. 이 자연 환경을 다룬 YTN 보도들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을 텐데 먼저 교수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후 환경과 관련된 재난 이슈가 일주일 사이에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네.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꾸준히 보도하고 살펴봐야지 되는 중요한 주제이죠. 온난화나 기후 변화의 문제는 이제 먼 미래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먼 곳에 살고 있는 북극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날씨 변화로도 바로바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해와 서해에서 게릴라성 집중호우 왔었죠. 그리고 장마철이 아님에도 수도권에 매일 쏟아지는 소나기를 보면서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책에서만 보던 열대의 스콜인가? 라고 하는 생각. 동남아인가 이런 예, 그런 생각 맞습니다. 아마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고요. 이처럼 날씨로 인한 다양한 재해와 재난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YTN에서는 현장 취재를 통해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잘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극단적 날씨 변화로 인해서 재난 상황에 대한 미시적인 취재와 또 사안에 대한 대응 촉구,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환경 이슈와 기후변화 문제와의 연결을 좀 해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YTN 보도가 기후 환경 이슈를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사실 전 정말 놀랐던 게 상암동에는 비가 엄청 오고 영등포는 쨍쨍하고 막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국지성 호우고 그 시간도 매우 짧고 대신 강도는 강해졌는데 정말 이 기후변화 이런 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 아니라 이제 진짜 생활에 체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YTN 보도도 그만큼 관련 내용 잘 해야 될 텐데 자, 먼저 이 국지성 집중호우 얘기 나왔으니까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집중호우 관련해서 YTN 보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보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장마철마다 붕괴 반복, 대책은 여전히 뒷전. 이 보도에서는 부산 지역 피해 상황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시는 보도가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편은 침수 후에 복구 작업 중에 다시 침수된 익산 중앙시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현장을 취재했던
비만 왔다 하면 침수, 익산중앙시장, 땅속 하수관 들어가 봤더니 이 보도에서는 취재진이 직접 하수관로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 소재로 사용되었던 자재들이 물길을 막아서 물의 흐름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냈습니다. 그동안 침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대책도 내놓지 못했던 시 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게 도운 좋은 보도라고 봤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YTN은 비수도권의 집중호우와 비 피해 현장을 연이어서 보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YTN은 전북, 전남, 충청 등 전국 곳곳으로 기자가 직접 찾아가 피해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요. 7월 7일 물폭탄의 양식장도 초토화, 전복 200억 어치 폐사 위기, 7월 8일 물폭탄 피해 복구 구슬담, 계속되는 비로 방제는 차질 보도는 피해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지역의 이장, 복구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현장 취재의 장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네, 뭐 저희 YTN은 그래도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 수도권 쏠림 현상 재난 보도에서도 아주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 수도권이 중심이 되는 보도,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유의해야 할 텐데요. 네. 그런 점에서 7월 4일에 방송된 제주도 부근으로 남하의 숨 고르기 하고 있는 장마 전선. 하지만 보도는 좀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기자는 장마 전선은 제주도 부근으로 남하의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동시에 송출된 자료 화면을 보면 장마 전선이 제주도에 걸쳐 있고 또 다음 날 보도에서는 제주에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각에서는 장마 전선의 숨 고르기가 될 수 있지만 제주는 숨 죽이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인데요. 제주 부근으로 남한 장마 전선, 다시 북상 예고 등의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현으로도 내용 전달은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재해 상황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루어지지가 않도록 표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서울을 비껴나가 뭐 동해로 간다면 이 동해에서 오징어 잡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숨고르기다. 거기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도권 우선주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텐데 이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과거에 그 태풍이 내륙을 빠져나갔다, 동해로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 때문에 울릉도 독도 지역에서는 사실상 재난 상황인데 그런 표현 때문에 뭐 태풍은 동해를 관통했으며라든가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으로 많이 바꿨고 기상팀에서 이런 그 지역 날씨를 보도하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소외나 차별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비유적인 표현을 좀 최대한 줄여야겠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수도권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단 뭐 수도권과 지방뿐 아니라 국내와 국외에서도 막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뭐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 피해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 뭐 전 세계 공통의 이제 아젠다겠죠. 이 자연환경 보존 필요성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자, YTN 잘 해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YTN이 작년부터 꾸준히 자연환경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2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YTN 특집 쓰레기 줄여야 산다는 1, 2부로 나누어서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특집은 거대 담론 위주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일상에 집중하고 주변에서 실천되고 있는 노력들,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을 다루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YTN 특집이 환경 문제가 일상 구석구석과 연결된 생존의 문제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평가됩니다. 저도 기후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심층보도 프로그램 중에 YTN 플러스 제작물이죠. 3일에 올라온 콘텐츠입니다. 와이즈맨. 다른 나라는 살려고 없애는데 한국은 세금 들여 수출까지 하는 석탄 발전소
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 왜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는지와 함께 탄소 중립의 달성과 실천 필요성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었는데요. 유튜브 콘텐츠이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수월하기도 했고요. 시각 자료와 각종 데이터까지 담아내서 내용 또한 유익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은 뭐 먼 미래 일일 것 같아도 이게 인류 생존과 또 직결된 게 자연 환경 문제고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도 당연한 걸 텐데 YTN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두 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예, 두 분 말씀처럼 그 뉴스가 단기적인 이슈, 지금 그 핫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나 돈을 좀 들여서 중장기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렇게 심층 보도도 하고 이렇게 좀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저희 YTN에서 뭐 쓰레기 뭐 매립장 문제라든가 뭐 분리수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제 연속 기획물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 자연환경 관련해서 뭐 기자들도 취재를 하지만 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지난주에도 언급이 됐었지만 YTN 사이언스와의 협업이 또 하나의 이제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YTN의 생동감 있는 실시간 정보와 YTN 사이언스의 심층적 해석이 연결이 되면 현재 기상 이상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한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YTN 사이언스의 기획 시리즈 날씨학개론이 제 눈에는 좀 띄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셔서 앵커의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피부에 와닿는 매일의 날씨와 이 환경 변화의 원인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 화면과 연구 자료 등이 근거로 제시돼서 심층성과 신뢰성을 더 높이기도 했고요. 날씨나 기후 재난과 관련된 YTN 보도의 현상 정보와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갖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의 분석과 해석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기후 재난 원인과 분석과 해결 방안, 실천 촉구에 대한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꼭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이번에 환경 관련 YTN의 기획 콘텐츠를 살펴보면서 YTN 사이언스의 날씨학 개론을 접했는데요. YTN 사이언스는 기후나 환경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과학 전문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방송 채널 번호가 뒤에 있어서 쉽게 손을 가지 않고 또 YTN의 여러 채널 대비해서 인지도가 좀 낮은 차태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에서 이 YTN 사이언스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또 편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YTN에서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을 YTN 사이언스 채널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보도 전문 채널에서 뭐 방송 뉴스 비중이 일정 이상 되다 보니까 그걸 무한히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뭐 분명히 이 어떤 칸막이를 낮추는 건 중요하겠죠. 이 과학 전문 기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뭐 YTN 대담에 직접 출연을 한다거나 제작물이 이제 방송이 돼도 될 텐데 자 이런 협업 부분 지금 뭐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그 유튜브 YTN 관계사 그 유튜브 구독자가 본체 뉴스 말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50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을 만큼 콘텐츠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TV에 있는 과학 전문 기자가 만든 리포트들이 뉴스에 방송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이슈 진단 코로나 이런 프로그램이 종기 편성되고 또 특별 편성되기도 하고 시청률도 굉장히 좋고요. 콘텐츠를 관련해서 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채널이 조금 번호가 플랫폼에서 좀 뒤에 있는 거는 일부는 또 앞에 있는데 앞으로 좀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협업과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행동 실천, 언론이 선봉대에 서야 합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공론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그 두 주제에 대해 비중 있게 전문적으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상황을 고루 다루어야 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전문가와 일반 시민, 정책 결정자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네, 언론이 선봉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교수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이상해진 날씨의 문제는 이제 나와 지구 생명체 모두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시각에서 YTN이 민간과 정책의 변화 그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기후 관련 의제를 선도하고 또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사실 외국에서 50도가 넘었다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뭐 그를 위해서 지킬 수 있는, 방지하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뭐 정부 방침이라던가 이런 부분 좀 깊숙이 갈 수 있게 저희 방송이 더 언론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세 분의 이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1년 미뤄진 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코로나19 대유행 속 치러질 무관중 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조은지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도쿄 올림픽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무관중 경기가 확정되는 등 이례적인 올림픽이 치러지게 될 텐데요. 오늘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도쿄 올림픽의 코로나19 방역부터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우리 조은지 기자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팬데믹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겠죠. 올림픽 관심 있으세요, 지금? 많이 있으세요? 있지만 이번에는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많은 네. 분들이 그렇고 사실 저만 해도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갔었고 12년 런던 올림픽도 갔었고 뭐 5년 전에 리우 올림픽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올림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미뤄졌고 네. 거기다가 뭐 독도, 역사 왜곡 문제, 음. 후쿠시마 뭐 방사능 이런 문제들이 다 겹쳐지면서 조금 올림픽에 대한 기대나 좀 그런 것들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저도 현장을 돌다 보면 그런 느낌들을 실제로 피부로 많이 와닿거든요. 이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나요? 많이 어수선하죠. 사실은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자들도 취소될 거다. 뭐 하겠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도 취소될 거다. 그렇죠. 미뤄진 올림픽이. 네, 그러니까 작년에 미뤄졌을 당시 1년 연기를 결정했을 당시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한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조직위원회나 뭐 우리 체육회나 이런 쪽과 계속 이렇게 스킨십을 하잖아요. 네.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얘네들이 지금 준비가 된 건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아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도쿄가 많았고요.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네, 도쿄 조직위원회 자체도 우리한테 뭘 받는 게 잘 없고, 그러니까 원래는 뭐 페이퍼워크나 서로 주고받는 서류나 뭐 등록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실제 IOC 내부에서도 올해 4월까지 뭐 계속 취소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만 해도 항공권이나 숙소 이런 거를 굉장히 벼락치기로 예약을 했다.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근데 이제 항공권과 지금 숙박 일정을 잡으셨다고 했으면 도쿄로 직접 떠나시는 건가요? 네, 갑니다. 네, 드디어 가게 된 거네요. 그래도 네. 우여곡절 끝에. 가야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이제 저희 기자들, 취재진, 전 세계 취재진들의 동선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깔아야 되는 앱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휴대전화에 직접 모두가 그렇죠. 깔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절차가 저희가 어딜 다닌다라는 이제 액티비티 플랜이라고 해서 14일 동안 저희가 격리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명단 목록을 제출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쿄 조직위원회
그리고 도쿄도, 뭐 일본 정부, 뭐 우리로 따지면 질병청 같은 거겠죠. 네. 그런 단계들이 다 그래 이 기자 여기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승인이 떨어져야 그 앱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활성화가 안 활성화가 됐나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 상태로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사실 들고 그래서 지금 기자들끼리 하는 말이 입국 자체가 금메달이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은 역시 뭐 사상 초유라는 타이틀이 네. 붙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YTN이 타이틀 돌리는 걸 이제 만들잖아요. 네, 올림픽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제목이 세상에 없던 올림픽 도쿄 2020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림픽이 연기된 게 처음이에요. 네. 네, 올림픽이 생긴 이후에 취소된 적은 있었거든요. 5차례 이제 전쟁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 미뤄진 거는 도쿄올림픽이 처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홀수해 열리는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관중이 없어요. 관중이 무관중이요. 없는 네. 무관중 올림픽도 사상 최초입니다. 어. 관중이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선수라면 네. 사실 관중의 그 응원 소리가 사실 힘이 엄청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선수들한테 좀 크지 않을까요? 그 지금 뭐 올림픽을 비롯해서 저도 이제 취재 현장, 뭐 축구장, 야구장, 뭐 배구장 다 다니지만 가서 보면 선수 숨소리가 정말 들려요. 자기들끼리 뭐야 뭐 패스해 네. 뭐 하는 얘기들이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좀 삭막하고 재미도 없고 흥이 안 나는 흥이 선수들 안 얘기 나겠네요. 들어보면 연습 경기 하는 것 같다 이런 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그렇게 연습 경기 하는 것처럼 열리게 된다. 이런 게 조금 아쉽고요. 동시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한일전도 뭐 최고의 흥행 카드고 일본 선수들과 그렇죠. 많이 만날 텐데 만약에 관중이 들어왔다면 이제 일본을 향한 일방적인 응원이 네. 거셌을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경기력에는 우리 선수들한테는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조금은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금 취재를 가시면 이전에 취재했던 점과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취재진도 좀 변화가 있나요? 가실 때? 아주 소규모 알짜 멤버만 갑니다. 저기 정예 멤버만 멤버로. 가는데, 네. 그게 원래는 이제 도쿄올림픽이면 뭐 시차도 같고 가깝고 싸고 어떻게 보면 다른 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취재진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다원 앵커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저도 가서 한번 이렇게 방송도 해보고 외국에서. 네, 그 현지에 뭐 스튜디오도 네. 꾸리고 굉장히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저희 그 올림픽 가면 매는 카드가 있어요. 그 AD 카드가 없는 사람은 입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취재 기자 2명하고 촬영 기자 1명, 총 3명이 정예 멤버로 가게 되는데 가서도 이제 촬영 기자가 사실 많이 이렇게 네. 촬영을 해줘야지 저희가 조금 많은 생생한 영상을 보도를 할 수 담아오죠. 있는데 네. 그런 기회가 좀 박탈됐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한번 셀카로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셀카로 직접 찍으세요, 네, 그럼 조은 네. 기자님? 뭘로 뭐 가져가시는 게 있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제가 어제 받아가지고 아, 지금 제가 나오고 있군요. 네, 나오고 영상으로. 네, 설마 가서 직접 그렇죠. 영상을 찍으시는 건가요? 제가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여행 다니고 이럴 때 자기들 막 이렇게 찍고 이런 것만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서 왜냐하면 이게 촬영 기자가 조금 최소화로 가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저희가 나중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딱딱한 네. 기사 말고 조금 깨알 같은 약간 조금, 브이로그 같은 네. 형식일 것 같아요. 제목을 Y로그로 했습니다. 아, 네. YTN이니까요. 네, 도쿄 Y로그로 해가지고 저희의 생생한 모습, 그러니까 당장 이제 저도 내일 모레 코로나 검사를 2차례 받고 출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코로나 검사 받는 모습부터 공항에 입국 절차, 자가격리하는 생활의 모습 많이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아, 너무 궁금할 네.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런 조금 뒷얘기나 깨알 네. 같은 얘기들을 요 똘똘한 친구와 함께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이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잘했다 싶으면 시민데스크도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히려 뉴스보다 이런 영상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노리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대박을. 스토리니까요. 네. 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조은지 기자님이 보셨을 때 좀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뭐 네. 종목들 꼽아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많고 사실은 다 네. 주목해야 되지만 일단은 초반에 활총검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양궁,
펜싱, 양궁, 사격, 펜싱 이렇게 활총검 3총사가 초반에 있어요. 그리고 경기 후반부에 대부분 있던 태권도까지 이제 앞쪽으로 네.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초반 한 하루 이틀, 2, 3일 안에 메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메달이 나오면 초반부터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뒤쪽으로 가면 거의 축구야구, 뭐 골프, 배구, 핸드볼 이런 구기 종목들 인기 많은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야구, 축구가 메달만 따도 굉장히 흥행에는 조금 좋은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번 올림픽에 이제 관건이 될 거는 당연히 선수들 그리고 취재진의 그런 건강 안전 문제일 것 같아요. 방역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질지도 궁금한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라커룸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뭐 하이파이브나 포옹이나 뭐 이런 격한 스킨십은 당연히 금지를 합니다. 그럼 뭐 선수들 뭐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뭐 뛰어 앉으면서 밥을 네. 먹을 때 이제 말하지 네. 말라. 밥 먹는 시간도 조금 이렇게 뭐 거리두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시차를 두고 많이 붐비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도쿄 올림픽 사상 초유로 이렇게 치러지긴 하지만 관전 포인트도 좋고요. 뭐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팬데믹 상황이라서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휴가 기간에 집에 많이 계실 텐데 TV로 이제 바로 바닥 건너서 하는 선수들 경기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 그리고 지구촌 운동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런 명승부를 네. 보면서 조금 한여름의 더위 물리치시고 이제 코로나로 많이 위축됐던 그런 것도 좀 끌어올리시면서 희망을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은지 기자님도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나중에 또 다녀오셔서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 보겠습니다. 7월 12일 낮 1시쯤 가평 신천면이 제일 높은 온도를 보였다고 방송했는데 가평 신천면은 어느 동네인가요? 가평에는 행정구역상 1개 읍, 6개 면이 있는데 신천면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가평군의 행정구역을 확인한 결과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신천리를 신천면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시청자의 지적에 따라 재발하지 않도록 기상팀에 전달했고 관련 내용을 팀원 모두에게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뉴스 모니터에도 지역 관련 표기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봉 노원 강북구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1위에서 3위라는 기자 리포트입니다. 기사 제목에서는 도봉, 노원, 강북구로 바르게 표기됐지만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 자막에서는 강북구가 성북구로 표시됐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이름을 바르게 표기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확인한 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초등학생 3명을 구해냈다는 기사에 모처럼 선한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이 의인에게 쏟아진 칭찬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함안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3명이 한꺼번에 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빠진 곳은 뒤쪽인데 수심이 2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아이들을 물 밖으로 구한 사람은 46살 이동근 씨.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지나다 물에 빠진 모습을 목격하고 곧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댓글은 온갖 감사와 칭찬으로 넘칩니다. 그대가 진정한 영웅이요. 의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동근님의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단순하게 아이 셋만 구한 것이 아니라는 찬사도 이어집니다. 때문에 1명, 2명 할 때는 괜찮은데 3명째 할 때는 저도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많이 힘들다. 뭐 이러다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됐을 수도 있었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상 줘라. 그리고 널리 퍼뜨려라.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상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인에게 포상하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번 미담을 취재한 오태인 기자는 이동근 씨가 포스코 청암재단 의인상과 119 의인상을 받게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뉴스가 이래야지 맨날 우울한 소식만 접하다가 힐링. 정치면 다 없애고 이런 기사 일면 톱으로 올려라. 삶이 팍팍한 시절 시청자들의 바람도 잘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은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